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오늘은 재혼에 대한 이혼율, 재혼 이혼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재혼을 성공할까? 요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그 이혼율 있죠. 초혼에서 이혼을 하든 재혼에서 이혼을 하든 3혼에서 이혼을 하든 이혼율이요, OECD 국가 중에 지금 항상 10위권 아니에요. 10위권 이내에 있다고요. 즉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율도 높은데 다른 나라랑은 달리 우리는 결혼정보회사가 있어서 재혼은 주변 소개 힘들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만나고 찾고 하다 보니까 이혼율도 높지만 재혼율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결혼정보회사에 오셔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혼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생소한 단어죠. 재혼 이혼율은 비공식적인 통계이기는 하지만 재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혼율이 거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재혼 이혼율보다 또 더 높은 건 3혼 이혼율이에요. 근데 제가 이 결혼의 현장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초혼이나 재혼이나 이혼하신 분들의 소식이 안 들리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황금 인력 풀인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점은 제가 이렇게 물이 좋다고 저한테 결혼하신 분들, 성혼하신 분들이 이혼이 안 된다고 그래서들 많이 찾으시기는 하지만, 저도 우리나라 자체가 초혼 이혼율, 재혼 이혼율, 3혼 이혼율이 뭐 항상 이렇게 높다 보니까 항상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현장에서 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 초혼이든 재혼이든 특히 재혼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좀 젊은 분들 있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자녀 문제가 그 시발점이 돼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문제까지 있다는 건 결국 초혼보다 맞출게, 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용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녀 문제가 까지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상대방 자녀들을 만나봐요. 그걸 제가 자녀 런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제 시에는 서로 사랑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막 뭐 정말 불꽃이 튀기게들 연애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너무나 상대방이 좋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빼줄 것 같아. 그런데 뭐든지 다 빼주는 그 정도로 올인하는 사랑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1년, 3년, 어떤 분은 심지어 6개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눈에 콩깍지가 씌우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보고도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냥 너무너무 좋을 때는요, 사람은 그 좋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 문제도 그래요. 아이를 런칭하고 나서 아이가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뭐 이러면서 자기야, 내가 자기네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줄게. 그래서 호적에서 그 남자분 호적으로 넣어갖고 성까지도 바꿔주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요, 아이를 이제 막상 연애가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현실에 들어가면 아이는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럭비공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로 튈지 몰라. 부모가 직접 아이를 출산한 그 부모가 키울 때도요, 사춘기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미운 7살이라 그러죠.
7살서부터는 아이들이 주관이 생기고, 아이들은 어른들 때문에 뭐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생활에 이 아이 문제가 그때그때 자꾸 불거져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친부모도 정말 속이 타고, 오직하면 미운 7살이라 그러고, 사춘기는 정말 너무너무들 뭐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 새로운 분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쟤 왜 저래 요새,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는 뭐 같은 뭐를 하나 해줘도, 만약에 이런 거 있죠. 1 플러스 1인 거, 나의 아이와 상대방의 아이까지 있어. 이럴 때는요, 정말 이게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유리알 다루듯이. 예를 들면 옷을 하나씩 사줘도 사실은 그 아이한테 어울려서 사준 거예요. 그런데 네 아이는 10만원짜리 사주고 내 아이는 왜 5만원짜리야? 이런 감정들이 켜켜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은요, 내 아이한테는 소홀한 거 아니야? 왜?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자꾸 들여다보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들 같은 공간에 한 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이 자녀 문제로 자꾸 내가 되도록이면 말 안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그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점점 이렇게 칸칸이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 둘이서 싸움이 되고요. 또 싸움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당신이 뭔데 그래, 이 말 한마디는요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을 형성하거든요. 감정이라는 건 이성으로는 생각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감정의 골이 파여지고 나면 또 서로 화해하고, 그러나 화해하는 순화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쌓이는 감정의 골들이 되면서 결국은 재혼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돈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아니, 내가 옛날 남편은 나한테 돈을 다 맡겼는데 이 남자 왜 생활비만 주지? 생활비가, 그리고 저번 때까지는 뭐 예를 들어 500을 줬다, 300을 줬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왜 되도록이면 카드로 쓰라 그러지? 내 거를 보는 건가? 이런 식으로요. 참으로 이게 재혼은요 그런 순수함이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혼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남자 재산 일구는데 여러분들이 공헌한 건 없거든요. 만약에 재혼이 이혼으로 가도 그 남자가 나를 만나기까지 이뤄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혼 또는 삼혼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무출산인 경우는 이혼했던 그 아픈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많이 섬기고 사랑해 주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무출산들이 재혼하는 경우는요, 초혼과 같은 재혼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또한 초혼보다 오히려 더 훨씬 나은, 나 이런 남자랑 나 이런 여자랑 결혼할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무출산 재혼은 자녀 문제가 없으니까 아주 잘 되고, 그리고 무출산 경우는 나이들이 있으니까 경제 문제도 거의 초혼 비슷하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출산 재혼들은 재혼도 잘 되고 이혼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오히려 초혼 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녀가 있는 재혼, 이런 경우는요, 내 아이처럼 키워줄게, 내가 육아를 해야 될 거를 남한테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내 아이처럼 못 키워요. 따라서
나도 내 아이 갖고 화나고 짜증나고 내 맘대로 안 되죠. 근데 상대방이 연애할 때 당신이 내 아이처럼 키운다며, 이게 내 아이처럼 키우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관하지 마,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야 되고요. 특히나 아이한테 무엇 하나를 해주더라도요, 나는 공평하게 하는 거고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정말 학원을 하나 보내든 또는 뭐 자켓을 하나 사주든 간에 요거하고 요거 중에 어때? 여기는 선생님도 좋은데 오히려 학원비는 더 싸네. 어느 쪽으로 할까? 이렇게 좀 상의를 해서 상대방의 사전 업세트를, 동의를 구하고 하다 보면 오해할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 세 번째, 아까 무출산은 굉장히 수월하고 더 잘 산다. 그 다음에 자녀 문제는 서로 상의하면서 하고 내 아이처럼 키워줄 거라는 꿈 같은 환상은 버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문제. 요거는 여자 쪽 입장에서는 초혼 때처럼 내가 모든 경제를 맡아서 한다. 아무것도 읽은 거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리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아서 한다는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과잉한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요. 남자 쪽 입장에서는 또 자기 자식한테는 뭐든지 물려주려고 그래요. 자기 자식한테 그 이혼했던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식한테 잘 승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재산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근데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아내잖아요. 재혼일지라도. 그래서 이 아내의 미래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바라지 않아야 되고요. 남자는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하고 여태껏 살았는데 나이 들면서 정말 내가 먼저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살게 어떻게 도모해주고 배려해줄까, 요렇게 생각하다 보면 서로들 많이 트러블이 없고 특히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일 수 있는 그런 상처 있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가능하면 끝까지 두 분이서 초혼 때 만나서 끝까지 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나 본이든 본이 아니든 어쩔 수 없이 싱글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외로움 때문에. 그죠? 나이가 들면 뭐 미우나 고우나 등 긁어줄 수 있는 마누라가, 또 남편이 최고라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혼들을 하시는데 재혼은 주변 속에 힘듭니다. 요 세 가지를 잘 명심하셔갖고 재혼을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희망하는 조건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성실하게 진행하는 저 김경애 원장에게 연락 주세요.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